김덕혜입니다. 오늘 3월 8일입니다. 동아일보 논설주간으로 계신 박재균 논설주간이 아주 글을 짤막한 제목의 그 아주 내용이 깊은 글을 하나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이건 독자하고 한번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연성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제목이 뭐냐면 윤석열 대 선거 귀신. 선거 귀신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 선거 귀신. 선거 귀신이 이 정권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가리키겠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인으로 세운 추미애, 박범계가 밟으면 밟을수록 정치적으로 커졌습니다. 엄청 밟혔죠. 그 결과가 더 커졌습니다. 그의 수족을 자른 데에서 이 존재 기반인 검찰의 손발마저 잘라내려 하자 검찰의 손발이 잘리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뛰쳐나가 홀로 서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그의 정치적 성장의 기록이 돼버린 이 드라마 제작사가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키운 거는 거의 80%가 문정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문정권이 키웠습니다. 80%. 정치가 생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이 윤석열 총장은 이번 대선에 뛰어들 겁니다. 아니,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는 것 같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 내가 안 나가고 내가 버티니까 이게 이제 아예 검찰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이들이 멈출 것 같다. 이렇게 피력했다는 이 말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사에서 가장 흑역사로 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윤석열이가 제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이 중대범죄수사청 검사들의 검찰이 갖고 있는 마지막 수사권까지 다 뺏어갈 모양이다. 이래서 그걸 도입해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이들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도입해가지고 검찰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리기 전에 소위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그러기 전에 내가 그만둬야 이들의 행동이 멈춰질 거 아닌가라고 개탄하면서 그는 떠나기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과연 그가 중수청 무산을 위해서 사퇴한 것입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여권은 윤석열이 물러났다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눈의 가시 같은 그가 물러났으니 당장 한숨을 돌렸을지는 몰라도 검찰에는 제2, 제3의 윤석열 검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중수청을 추진했던 진짜 이유가 산권력 수사를 봉쇄하고 더 좁게는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의 퇴임 후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4월 보선 이후에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게. 당연히 윤석열도 이를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중수청은 사퇴의 이유라기보다는 사퇴의 계기가 된다. 어떤 사퇴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퇴의 계기를 본 것입니다. 자신과 처가 등 주변을 향해서 시각각 조여오는 정권 올가미에 숨이 막혔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판검사의 경우에 공직선거일 1년 전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윤석열 출마 제한법, 그것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이 법안은 사람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법을 찍어내려는 잔인함이 묻어 있습니다. 아주 잔인무도함입니다.
판검사 외 다른 사법직역과 형평성 문제라든가 공무 단임권 제한 등 위헌 소지를 담은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 이 국회 지금 의원들 1중대, 2중대, 1중대는 본부중대는 누가 본부냐? 민주당이고 그 옆에 있는 자질구레한 그 2중대들이 사고하는 사고의 패턴 아닐까요? 이런 황당한 법안들을 기어코 관절시키는 입법 독재를 자행해 온 게 현 여권 아닙니까? 윤석열로서는 대선 출마라는 마지막 무기마저 무장해제 당한 채 야인으로 내려가는데 아마도 공포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이 박재균 논설주간은 강조합니다. 친문 세력이 찍으면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보복을 하고야 마니까 이런 집요한 보복을 하는 저자들을 그냥 보고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이 법에 걸리기 전에 나가야 되겠다. 사퇴해야 되겠다. 3월 8일이다. 그래서 3월 4일 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중수청 논란이 불을 확 질러가지고 좋다. 이거 기회다. 계획이다. 하고 내가 나가면 이 중수청은 잠시는 멈추겠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애초에 정치할 뜻이 없었을지 모르나 생각보다 정치에 잘 맞는 사람 같다고 이분은 이 박재균 논설주간은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그분은 철저한 검사입니다. 그냥 검사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검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정치에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이제 이 조크를 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크를 하는데 책 10페이지 10쪽을 쫙 읽고도 한 권을 읽은 듯이 풀어내는 속칭 구라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을 모아 술자리를 만들고 그 구라를 푸는 보수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검수완박의 부패완판이라는 응수하는 그 말을 지어낸 그 능력, 그 탁월한 능력 보십시오. 바로 정치 능력은 바로 그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이 정치 능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만큼을 체득을 했으면 이만큼 많은 대중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응수를 하고 말을 만들고 또 정치를 해서 구사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것.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은 의외로 구사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검수완박의 부패완판이다. 하고 이 정권을 갖다가 공격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검수완박의 부패완판이다.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판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이 말을 지어내는 능력이 이게 윤석열이가 얼마나 탁월한 그 어떤 정치 역량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구사력을 갖고 있다고 또 풍부한 조어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폭정에 지친 국민들이 윤석열을 환호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잠자던 그의 마음 본능 속에 있었던 그의 정치 본능을 어쩌면 그래서 자극을 해서 깨웠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판으로 직행한다. 그거는 확실히 나쁜 설레죠. 검찰총장 하다가 대선판으로 간다는 건. 그건 나쁜 설레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최소한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는 바로 그 생각으로 그 일념으로 그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선택으로 이제 죽고 살기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일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상대는 어쩌면 여야의 다른 대선 주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권의 치부를 속속들이 잘하는
검사 대통령의 탄생을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나리오로 여기는 지금 바로 집권층, 집권 세력, 친문 강성 국회의원들, 이런 세력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검사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으악! 이거 하나밖에, 으악 뜨악! 이거 왜 무슨 소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악몽의 끔찍한 시나리오 아니냐 이거죠. 국회와 행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원회 온 심판기관까지 사실상 이 정권은 다 장악했습니다. 실탄도 충분하고요. 뒷배도 튼튼하고 게다가 수치심도 없습니다. 선거가 임박하면 나라 얼굴인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몇 번이나 죽었던 그 공황 그걸 살려냈죠. 특별법도 만들어내고 천문학적인 현금, 그 현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문재인 돈이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돈 아닙니까? 그 천문학적인 현금을 무슨 XX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또 뭐 XX 무슨 수당? 이런 이름으로 뿌려대는 현대판 고무신 선거를 서슴지 않는다고 박재균 논설위원은 맹폭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나 그 친구 당선을 위해서 불법 댓글을 조작하거나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입막음을 하고 또 경쟁자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공직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은 뭐 세발의 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세발의 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박재균 논설위원의 이야기는 얼마나 정난하게 표현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 후보 공약 이행을 위해서 예타, 소위 예비 타당성 조사, 자기들이 필요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거 면제가 그거 기본입니다. 예타 면제 기본. 선거비리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에 국민은, 국정은 다 멍이 들고 민생은 치이고 국고는 비어가고 국가는 텅텅 비어가고 선거에만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나라의 국정은 등신이나 선거는 귀신을 상대로 한 윤석열 전쟁 바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시작은 바로 3월 4일 시작이 된 겁니다. 나는 검사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난 검찰총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순간 이후부터 윤석열은 귀신과 전쟁을 하는데 그 귀신이 누구냐? 바로 이 정권이다. 선거 귀신이다. 이게 선거 귀신하고 한판 승부를 한다 이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작년 7월 23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소위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작년 얘기입니다. 지금 광풍이 부는 시대의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출발하는 이제 떠나야 하는 터미널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종착역에서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바람이 세게 더 붑니다. 국민 여러분, 잘 견디고 잘 투쟁해서 잘 목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펄럭이는 국가안보,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다져지는 아름다운 성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주먹으로 단결해야 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